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지금 화려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분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고 코스피 지수가 2730 선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지수가 좀 올라가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큰 시세가 좀 터지고 있는데 좀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주식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렸었던 바이오제약 CMO와 mRNA 관련된 주식들, 그래서 녹십자 놓치신 분들은 녹십자 홀딩스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SK케미칼도 30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4만 원대, 63만 원대 잡아드리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비중이 이쪽에 한 35% 정도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65% 정도 수익률이 좀 나왔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비중을 고스란히 움직인 게 이제 RNA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백신 쪽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주식이 3개죠. 올릭스. 이제 권리락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한 권리락 반영된 가격을 보면 한 27,000원, 28,000원 정도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가격대가 56,000원, 7,000원대부터였으니까. 실전에서는 52,000~53,000원대부터 들어갔습니다. 15% 정도 비중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놓치신 분들은 제가 에스티팜하고 올리패스를 하라고 했죠. 이쪽도 저희가 비중이 한 30%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쪽, 그 다음에 이쪽 크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가 RNA까지 여러분들에게 올릭스하고 에스티팜, 그 다음에 이제 올리패스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실전에서는 90%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그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꽤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것만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갔을 거고, 삼성전자가 28% 수익률이 나온 동안 하이닉스는 50% 수익률이 터졌죠. 그래서 같은 돈이면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낸디에 대한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K스택도 신고가 갔었고, 그죠? 저희가 BH를 이익 실현한 다음에 K스택을 갈아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드렸었죠. 엑시콘도 신고가를 갔고,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IT 반도체하고 바이오제약의 쌍두마차 좀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좀 왔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만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5G를 이제 12월 달에서 1월 달 이제 비중 확대 공략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침에 방송 연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데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죠? 저희처럼 좋은 수익률이 계속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주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주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주식으로 바로 좀 가보도록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실전에서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64만 원대 제가 잡아드린 이 물량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하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반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이오도 있구나. 그죠? 이 기관 투자가들의 생각과
이 외국인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위탁 계약, 뭐 CMO로서 제한되었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이제 CDMO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숫자가 아니라 CMO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한계를 CDMO나 그 이상의 어떤 가치로 새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재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추종하는 펀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ETF 펀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멀티플을 높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가 나섰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항체 치료제 가지고서 조건부 승인 때문에 올라간 게 말이 되느냐. 그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드렸었죠. 셀트리온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오 제약에 대한 산업군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뭐 원래도 인정해주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봤더니 메모리 반도체만 살아남겠네. 경기가 좋든지 나쁜지 간에 그런 거에다가 이제 바이오 제약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먹히겠구나. 전 세계에서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한 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패권의 관점으로도 너희들도 껴줄까? 이런 관점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인식의 변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 시밀러 쪽 관련된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180배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멀티플 주는 개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전기차로 보게 되면 시가총 550조가 넘는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도요타, 혼다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안 돼요. 근데 자동차 판매되는 건 분기당 14만 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멀티플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거죠. 그거는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다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시세가 다 터지고 나서죠. 그래서 빨리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저는 먹는다고 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계속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도 또 다시 재공략을 해서 요 수익률을 또 다시 한번 냈는데 좀 운이 좋았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에스팜 6만 4, 5천 원대부터 지금 벌써 10만 5,500원. 그리고 올리패스도 18,000원 이하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24,200원.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 mRNA에 관련된 주식으로 콕 집어드린 주식이 상당한 시세가 좀 많이 터졌고 이걸 공략하신 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30%의 비중으로 9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터지기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녹십자와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 이쪽을 이제 공략을 했고요. 이것도 30%의 비중으로 65%의 수익률이 터졌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는 저희가 65% 수익 냈다가요. 여기서 한 25% 정도 수익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익권이고.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주식들은 크게 CMO, 코로나 생산을 해야 되니까 mRNA 관련된 주식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둘 것이냐, 그리고 셀트리온과 손잡으면서 지금 현재 이 LG화학의 시총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저는 이제 만기 이후에는 계속 진행된다라 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을 공략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쪽을 공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을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시밀러 쪽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 시밀러 쪽. 시밀러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기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밀러 쪽으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체질 변화를 두고 있어요. 기존 사업에다가 시밀러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관련된 모멘텀도 꽤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이 12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되는 시점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세가 터졌던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슈팅이 나온 주식들이 꽤 있으니까 좀 일부는 좀 수익을 병행하셨다가 재공략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방송에서 다시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좀 소개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서 좀 호흡을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놨다가 12월 이제 중하순 시밀러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는 시점부터 다시 공략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좀 생길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현금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보면 먼저 이제 반도체 쪽 관련돼서 보면 삼성전자가 있고 71,500원 잘 갔습니다. 그죠? 6만 원 깨졌다가 지금 72,100원까지 갔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건 하이닉스죠. 같은 돈이면 제가 하이닉스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해드렸었죠. 낸드에 대한 재평가. 어차피 같은 돈이면 운용 자금이 크신 분들도 삼성전자를 사느나 하이닉스를 사느나 똑같거든요. 우량주잖아요, 둘 다. 그죠? 근데 같은 돈이면 효율성을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공략을 하라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85,000원대, 저는 84,000원, 300원 이때부터 저희는 공략을 했는데 이게 한 50% 정도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네, 대장이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옆으로 기간 조정 보일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형주들이 판을 만들어줬으면 이제부터는 어디서부터 수익률이 커진다? 다음 주부터는 중형주들의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내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을 내가 공략을 못했다면 어느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대형주들이 판을 만들어놨어요. 즉 대장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을 따라가는 어떤 주식들이 생기죠? 중형주들이 생기죠. 근데 이 중형주의 포인트가 비메모리,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뭐 관련된 주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주식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근데 거기서 낸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업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왜? 적중수 확대이기 때문에. B2C에서 B2B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은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놓쳤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급해서 이제 이격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공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형주급에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케이스텍 추천드리고 나서 얘 신고가인데 만약에 랠리가 나오다가 만약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건 저는 다시 공략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SD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한데 국산화 비메모리 쪽 성격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는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도 보면은 15,150원인데 이 주식도 아직 저는 밸류가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3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8,9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가격대 아시죠? 25,000원대였습니다. 요때에서 31,500원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 나왔다가 지금 28,900원 이게 이제 횡보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전 공략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를 놓쳤다. 그럼 테스를 전 공략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KC텍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콘 이런 쪽으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제가 더 소개해드렸었는데 머티리얼 얘도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722,400원까지. 그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SK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의 가장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274,000원인데 직전 고점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26만 원, 2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다가 장대 음봉이 떨어진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주식들을 이제 12월 지금 이제 초니까 여기서 이제 중하선으로 가면서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수가 출렁거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직전 고점 테스트 과정이 한번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가격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와요. 그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막 물어보시면은 왜 정석투자 당신들 맨날 바이오제약만 얘기해 지겹다. 그죠? 그리고 5G하고 IT 반도체 얘기할 때 좀 다른 주식들 좀 얘기 좀 해주지 왜 안 하냐.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강조하는 시점에 하자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면 희한하게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처럼 지금 당장 안 사도 돼요.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 저도 분명히 성장을 할 것 같고 멀티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LG화학처럼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LG화학이나 LG생명과학에 관련된 모멘텀이 이번에 더 크게 반응이 됐죠. 그죠?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보면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첨보 관련된 주식 사실 기간 조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주식은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IT 반도체 쪽을 먼저 우선 하시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나쁘다라기보다 좀 더 좀 좋은 가격에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하고 IT 반도체가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전 IT 반도체 쪽을 먼저 하시고 전기차는 배터리 분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날짜가 확정돼야 돼요.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뭐 그 분사돼서 LG화학과 관련된 이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언제 이제 또 다시 IPO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불확실성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보거든. 더 좋은 가격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IT 반도체 장비와 이 소재 쪽을 먼저 해야 된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장비와 소재를 먼저 똑같은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 지수의 출렁거림이 나왔어요. 우리가 12월 달 가다 보면은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를 먼저 해야 된다. 왜? 불확실성이 없어요. 밸류 부담도 없고. 그리고 확실해요. 낸드 적승수 증가에 대한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전 사태로 통해서 시간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차가 나쁘다가 아니라 IT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전기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가격에 모셔올 수 있다면 그때 한번 기다려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개월 전부터 IT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기 전 바이오제약, mRNA, 그다음에 CMO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가시적이다. 잡힌다. 코로나 백신 생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플랫폼은 mRNA다. 그래서 올렉스 사셔라. 올렉스를 놓쳤으면 에이스팜이라도 사셔라. 올리패스라도 사셔라. 얼마나 많은 추천을 해드렸었고 방송 통해서 항상 주제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낸 다음에 올릭스가 됐든 에스팜이 됐든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기간 조정이 가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바로 가기 전 기간 조정이 나오죠. 그때 이들 자금이 붙는지 보고서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난 공감 못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TV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적중주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난 동의 못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투자에 대한 결과는 느끼고 움직여야 돼요. 느끼고 움직여야 적극적이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억지로 바꿀 생각 없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느끼고 움직일 거다. 그리고 그건 수익률로 증명이 될 거다. 지금 구간은 무리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바이오제약 이격가가 생긴 건 이제 수익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욕심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저는 IT 반도체와 5G 사야 된다고 봅니다.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노와이레스가 지금 60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양봉을 시도를 했는데 그 전에 유비커스가 그죠? 먼저 넬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노와이레스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유비커스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60에서 먼저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먼저 60에서는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되는 60에서 돌파하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KMW가 조금 쉬니까 오일솔루션이 이제 60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나오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왔죠. 근데 약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KMW는 72,000대, 3,000대 머물러 있죠.
자, 멈추는 기간 동안에 5G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 5G 관련된 섹터를 보라 이거야. 안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세가 부진해요.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이번에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녹십자 홀딩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 이때부터 강할 거 알려준 다음에 움직이던가요? 아니에요. 재료가 나오는 순간 놓칩니다. 전염병 퇴치연합에서 5억 도스 나오니까 랠리 나오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살 걸 이렇게 생각하지. 올릭스 놓쳤어. 그러면 에스팜 사야지? 마음은 먹지만 못 사요. 왠지 아십니까? 확신의 정도?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꼭 사야지. 그거는 그냥 다짐. 다짐이야, 다짐. 저렇게 해야지. 더 먹어야 다짐. 희망사항.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돼. 이 기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강단 있게 갈 수 있겠구나. 그 강단은 의지, 다짐 이걸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5G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 거래량 증가, 외국인의 수급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기관 수급 중요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2,700 넘어간 이 랠리가 나온 기간 동안 주도 몇 개나 잡으셨어요? 수급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양봉과 음봉.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만 의존해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올릭스 잡으셨습니까? 에스팜 잡으셨나요? 올리패스 잡으셨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잡으셨어요? 녹십자 잡으셨어요? 녹십자 홀딩스 잡으셨어요? 전 다 잡았어요. 싸그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싸그리. 비중도 실으면서. 그리고 IT 반도체 하이닉스 잡으셨습니까? 전 잡았어요. K스택 잡으셨습니까? 전 잡았어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 뭐 5% 10% 안 실어요. 이거다 싶으면 60% 70%씩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의지나 깡 여기가 될 거 그게 아니라고. 본질이 보여야 돼. 유리한 구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자하는 거는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확신을 가져야지. 저 전문가가 열정적으로 하니까 뭔가 그게 아니야. 납득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전문가가 제시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럼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자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5G는 3분기에서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정부와 통신사의 어떤 입찰에 대한 이 갈등 차이도 좀 있었죠. 그래서 투자가 지연됐었고 실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고 그죠? 안 보였단 말이에요. 언제 투자를 재개해야 되지? 이게 원인이에요. 안개가 가득하니까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한 밸류를 매기가 어려운 거라 오리솔루션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서진 어디가 밸류를 얼마나 매겨야 되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안개가 보이기 시작하면 돼. 가시성 잡히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잡히기 시작하면 돼. 잡히려면 뭐가 돼?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되지.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하원 이거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법안 지원 뒤에서 밀어준 거 일단 생겼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할당 관련돼서 정부하고 통신사 입장 차이 있었지만 어쨌건 합의점 이뤘죠. 불확실성 안개가 지금 걷히고 있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HFR이 일본 쪽에 뭐 시범케에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노와이어도 스물세 관련된 매출이 이제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뭐예요? 불확실성이 잡히고 수주가 재개되겠구나라는 뭐가 생겼죠? 기대감이 밑바닥 안 보였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꿈틀꿈틀. 근데 기관이나 프로들은 잡혀야 된다고. 잡혀야 돼. 그래야지 밸류를 매기고 쏘죠. 잡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파수 경매 일정이 왜 중요할까요? 주파수 경매 일정이 나오면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터진 다음에 늦어. 5G가 자율주행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서 11월 달 기간 조정이 있었구나. 근데 12월 달 지수가 밸류 부담을 느껴.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는 5G에 대해서는 전 12월 달에서 1월 달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제 안개가 걷히고 가시성이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설사 흔들림이 나와도
이쪽에 대한 공략 우선순위를 이번에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12월 달 현금 관리 잘 하시고요. 수익 너무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마시고 수익 병행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